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32% 상승, 코스닥도 0.72%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좀 급락이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행히 조정이 있지는 않았고 한 4일 동안 음봉 맞으면서, 그리고 항상 상승의 끝에도 오버슈팅, 하락의 어떤 정점 구간에서도 저점을 만들 땐 항상 어떤 오버슈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날 금요일날 한 4% 가까이 넘게 빠져버렸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여지가 좀 크다. 거기서 혹시라도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얘가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뭐 900포인트나 뭐 이 구간까지 빠지게 되면은 정말 여기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가담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멘트를. 근데 뭐 여기까지 빠지진 않았고요. 제가 리딩방에서도 목요일날, 저번 주 이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금요일까지 하루 더 빼고 월요일날 오전에 잠깐 페이크 준 다음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리딩방에서 카톡으로. 근데 뭐 거의, 그러니까 금요일날 뺐던 부분까지는 맞는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많이 빼가지고요. 저도 조금 이제 당황하긴 했으나 어찌됐건 큰 맥락에서 금요일까지 빼고 월요일 오전에 페이크 한번 주는데 금요일에 저점 구간은 깨지 않고 딱 지키죠. 그리고 나서 멋있게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각자 어떤 그 시나리오를 세워 가봐야 되겠죠.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으로는 치면은 하락분의 한 절반 정도 살짝 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나올 만큼은 나와줬다.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가는 시나리오, 물론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1번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바닥 한번 찍고 요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2번일 수 있겠고요. 3번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N자 하락 형태로 흘러가는, 요거를 1번, 뭐 2번, 3번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하락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조정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V자 반등으로 전고점까지 찍으러 갈 기세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무너지면서 N자 하락의 형태가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N자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쌍바닥 찍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강해서 1000포인트까지 다시 거의 V자 반등 형태로 1000포인트 찍으러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또 찌글찌글 하다가 한번 뚫어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각자의 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대응을 좀 해가시는 부분이 이제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단기적인 부분에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또 큰 어떤 중기적인 부분의 시나리오도 짜셔야 되는 거죠. 이때 뭐 이런 식으로, 이때 이렇게 지수가 좀 많이 눌렸던 9월 10월에 이렇게 이제 빠졌었잖아요. 고점 대비하면은 한 15% 살짝 넘게 빠졌었는데, 저도 뭐 이때 당시에도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조정의 구간으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봤거든요. 방송에서도 이거는 뭐 추세 꺾였다라든지 뭐 팔고 떠나야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멘트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상승 추세 안에서는. 다만 당연히 리스크 관리는 해주면서 가야 되겠죠. 코스닥으로만 봐도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이 저점 구간을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면서 약간 헤드앤숄더 모양까지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꼭 저점 깨면 이제 이렇게 투매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들. 근데 이렇게 이제 돌아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어졌고, 사실 이번에 조정에서도 저는 방송 통해서 멘트를 많이 드렸지만, 어떤 그 이 대세 상승장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코스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대세 상승장이 연출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짧은 어떤 그냥 상승 파동 마디 이런 거 말고 대세 상승장이 연출이 되게 되면 정말
짧아도 1년 뭐 6개월, 길면은 한 3, 4년까지는 보통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이렇게 짧은 시기, 물론, 기간에 비해서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은, 약간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은 맞지만,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도 좀 받아야 됨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서 꺾였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이 끝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으로서는요. 그래서 항상 어떤 대세 상승기 때의 어떤 기간적인 면을 봤을 때 1년짜리 대세 상승장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당신은 언제를 어떤 상승장이 꺾이는 어떤 가능성을 좀 높게 보겠느냐? 방송에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악재가 동반되면서 조정이 나올 때 그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재가 딱히 시장에 어떤 투심을 확 꺾어버릴 만한 악재가 없는데 나오는 조정들은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정마다 적극적으로 매수 어떤 포지션을 잡을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이 악재가 동반되면서 시장이 꺾이는 분위기일 때 이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근데 최근에 뭐 이제 뭐 나왔던 게 게임스탑 관련해 가지고 뭐 공매도 파산 악재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좀 이벤트성의 개념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지, 시장 전체적인 투심을 흔들면서 뭐 너도 나도 매도에 동참을 할 만큼 그런 어떤 시장의 악재라고 하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악재가 동반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악재는 악재인데 항상 그 대세 상승장 혹은 굉장히 강한 상승 파동을 이끌어가던 시장이 꺾이면서 하락장으로 접어들 때는 항상 악재가 동반되어졌고, 이 악재라는 것은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던 게 아닌, 전혀 시장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던 부분에서 나온 악재일 때 이거는 좀 많이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최근으로 혹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코스피가 이 정말 기나긴 박스권을 뚫어내는 상승이 2017년 이때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시면 이 기나긴 박스권을 뚫어내는 상승 파동이 출현을 했고, 야 드디어 가나보다라고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메이저 세력들도 올리려고 했었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악재가 출현을 했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뭐 전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던 어떤 악재가 출현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하락장으로 꺾여 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뭐 이제 시황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지금도 그러니까 악재 없이 나오는 조정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물론 당연히 단기 매매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기적인 입장에서는 지수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가 그렇게 크게 큰 조정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마이너스 5%, 10%만 가지고도 뭐 계좌가 박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간중간 리스크 관리는 계속해서 해 가시되, 어떤 중기적인 흐름 안에서는 뭔가 좀 악재가 동반되는 조정이 나올 때 조금 더 경계를 하시고 조심을 하시고, 악재가 없는 조정에서는 리스크 관리는 하되 조금 떨어졌을 때 좀 매수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잡아보는 뭐 그런 자세가 지금 장에서는 일단은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로 출발을 해서 어제는 효성 TNC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제 목표가를 완전히 거의 뭐 더블업을 해버려 가지고요,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었고, 오늘은 이제 코롱인더까지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실적으로 인한 급등주들 사실 그 이제 뭐 지금까지의 어떤 대체적인 급등의 흐름은 어떤 그 워닝 서프라이즈랑 함께 급등을 했다가
좀 이렇게 단발성으로 일단은 죽인 다음에 시장의 관심이 점점 사라질 때쯤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다시 실적에 따라서 주가를 만들어가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가는 경우는 오히려 뭐 갭 떠서 그냥 거래량 터지고 좀 했다가 그냥 단발성으로 죽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뭐 이제 지금 너무 저평가라는 어떤 그 시장의 인식이 높고 뭐 증권사 레포트도 뭐 지금 40만 원대인데 지금 80만 원으로 나온 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워낙 위로 룸이 많이 남아 있어서 참 효성 같은 경우는 참 예외적으로 뭔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플러스 굉장히 어떤 저평가라는 어떤 그런 뭐 시장에서의 호재를 등에 업고 보통의 어닝 서프라이즈 재료로 급등 한번 시세 주고 좀 죽는 흐름이 아닌 이렇게 좀 흐름이 약간 좀 테마주처럼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효성 TNC는 개인적으로 아마 고가권에서 박스권 놀이가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박스권 흐름 이어지다가 한 번 정도 더 가격대 레벨업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코롱인도 그러니까 보통은 거의 이런 식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종목 나오면서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의 거의 이제 대부분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한번 빡 올랐다가 좀 죽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 관심이 좀 사라지면 천천히 다시 이제 어쨌든 이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어떤 비례해서 좀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어떤 흐름을 보이는데 코롱인도 같은 경우는 갭 띄우고 거래량 빵 터졌고요. 얘는 아마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이 구간 안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충분히 좀 매물 소화한 다음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날 뭐 이렇게 봉을 하나 뽑아 놓고 이날 상한가는 아니었죠. 상한가가 좀 깨졌던 게 아쉬워서 조금 찝찝한 면이 있다. 이날 만약에 상한가를 닫았으면 한번 이런 조정 구간 거래량 급감하는 조정 구간에서 적극 공략도 한번 가능해 봤을 것 같은데 상한가를 닫지 못했다는 게 조금 찝찝한 구석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요정도 가격대 오면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65,000원대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세종시 관련해 가지고 오랜만에 얘네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뭐 세종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애들의 특징은 시간에서 좀 반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갭 높게 뛰었다가 음봉 맞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런 세종시 같은 재료들도 처음 시장에 처음 혹은 굉장히 오랫동안 잠잠하다가 등장했을 때 그때 시세 한번 주고 약간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시세를 이미 한 번 정도 내고 나서 이렇게 제가 월요일날 어제 방송인가요? 어제인가 금요일인가 목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때 타고 시세가 나왔던 애가 약간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는 웬만하면은 좀 이 역배열 구간에서 캔들이 유지되는 걸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는 뭐 좀 괜히 매매하다가 물리기 정말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재료 자체도 약간 좀 캐캐 묵은 재료고 그냥 일시적으로 반등 나왔다가 죽을 확률이 조금 높은 재료들이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될 때 그냥 좀 얼른 팔고 나오는 전략이 맞고 이제 전통적으로 뭐 조류독감 뭐 이런 애들이랑 거의 좀 뭐 테마의 궤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재료를 가지고 상승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고 한 번 정도 그냥 단발성으로 시세 내고 이렇게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뭐 조류 독감도 그렇고 뭐 세종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 때 재료를 가지고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이 재료가 이 테마가 한 번 상승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재료 테마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매매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애들도 이 구간 안에서 물론 매매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근데 매매하다 보면은 아 이제 안 해야지라고 안 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매매하다 보면 오 눌림 괜찮네 하고 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물리면 이렇게 답도 없이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제가 뭐 이제 이런 사실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테마들은 방송에서 제가 심도 깊게 다뤄드리고 종목도 보고 하는데 그다지 지속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없는 그런 테마들은 제가 그냥 한번 말하고 훑고 넘어가잖아요. 뭐 자율주행 최근에 보면은 뭐 애플카 이런 애들 구형테크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테마를 자꾸 공략하고 매매하려는 버릇을 습관을 들이셔야 수익도 잘 나고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정말 괜찮다고 강조 많이 드렸던 테마가 있죠. 전고체 배터리 테마. 이건 제가 야, 이 테마는 정말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저희 리딩반도 한농화성 이날 샀나? 요날 샀나? 언제 샀지? 29일날 종가 베팅 했거든요. 29일이니까 이날이네요. 아, 이날 종가 베팅해서 하루 기다렸다가 뭐 딱 이틀 만에 오늘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절반 팔고 절반 팔고.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가 항상 그 차트의 어떤 자리들 어떤 종목은 이렇게 급등 후에 횡보하는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고 어떤 종목은 이런 자리에서 너무 쉽게 반등이 나오는데 뭐가 다른 거죠? 뭔가 뭐 이평선이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됐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은 차트적인 개념이 아니라 항상 재료, 종목에 따라 갈린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거지만 치료제 관련주들 현대바이오 오늘 상한가 나왔죠. 제가 현대바이오랑 대웅제약 이런 애들 제가 이때 계속해서 뭐라고 다뤄드렸나요? 재료 살아있다. 기대감 아직 남아있다. 얘는 이 가격대에 안 깨고 다시 흐름 한번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 두 번, 세 번 언급 드렸던 것 같아요. 대웅도 마찬가지고. 대웅은 지금 굉장히 괜찮은 접근해볼 만한 자리에 와 있죠. 저희 리딩반도 지금 사서 일단 홀딩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현대바이오를 못 산 게 좀 아까워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현대바이오는 제가 계속 그냥 보고 있었고 언제 살까 계속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한 요 가격대까지 기다려본 거예요. 2만원까지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떨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분위기가 막 그렇게 핫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가버려서 매우 좀 안타까웠죠. 어찌됐건 대웅이라도 지금 뭐 일단은 좀 홀딩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파마 또 재료가 아직 뭐 살아있는 애가 좋은 눌림 자리를 줘서 21선 눌림목 자리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매매하고 공략을 할 때 어떤 그 뭐 차트나 어떤 뭐 선, 캔들 이런 부분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항상 전제가 돼야 될 것은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이 테마가 시장에서 기대감이 살아있는지 더 뭔가 좀 기대를 갖고 매매해볼 만한 재료가 남아있는지 먼저 테마와 재료에 대한 선정, 그 다음에 대장주 종목 선정, 그 다음이 그렇다면 내가 이 종목을 어떤 타점에서 잡아볼까, 이렇게 고민들이 좀 이어지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뭐 치료제랑 바이오 쪽 제넨셀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애플카도 오늘 구형 테크 시원하게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얘도 뭐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결국은 이 박스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종가상 뭐 이렇게 이런 꼬리들은 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치면 요렇게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면은 여기서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밀었다가 요렇게 가격 레벨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모양새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는 흐름 안에서의 급등과 급락인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있잖아요. 박스권이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밀리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좀 버텨요.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돌파로 트라이하러 온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완전히 여기를 이렇게 꼬리 달지 않고 완전히 뚫어내는 상승이 한번 나와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재료는 살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삼성 M&A 기대감으로 KL넷은 굉장히 옛날부터 삼성 M&A 뭐 뉴스만 나오면은 항상 좀 움직였던 친구라서 KL넷도 뭐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요 3,500원이라는 매물대를 일단은 좀 넘겨놨고, 근데 야 움직임이 이렇게 양아치스러울 수가. 요렇게 상한가 직행했다가 깨버리고 다시 상한가 들어갔다 동시효과에 또 밀어버렸습니다. 야 정말 요즘 그니까 뭐 상한가 뭐 이렇게 따라잡기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뭐 뉴스도 오보가 너무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장세 자체가. 근데 어찌됐건 아무튼 아직 진행 중인 것도 같고요. 거래량도 이렇게 터져주는 모습들, 이 앞선에서 뭔가 그냥 얼토당토하는 뉴스 때문에 잠깐 나온 반등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차트 자체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흐름 지켜보시는 것도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OTT 예전에 그 애플 TV 재료로 해가지고 급등이 나왔었던 사마네트웍스가 이번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도 엮였고,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 뭐 드라마 제작 연관도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면 어찌됐건 지금 엔터 쪽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한 거기다가 지금 홍정욱 관련주로도 뭐 살짝 엮여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오르는 이유는 어찌됐건 뭐 이쪽인 것 같아요.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애플 TV 이쪽. 근데 굉장히 좀 좋습니다.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 최근에 NX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흐름 자체가 비슷하죠. 막 그렇게 페이크도 차트 자체에 페이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두 파동, 세 파동 이렇게 나온 것처럼 얘도 NX랑 차트가 되게 좀 비슷해요. 뭐야? 또 그 이런 종목들이 되게 좀 저는 좋아요. 뭔가 좀 막 너무 움직일 때 양아치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되게 좀 정직하게 움직여주는. 얘 보면 급등, 거래량 감소하면서 조정, 그리고 반등, 거래량 감소하면서 조정, 반등, 이 어떤 패턴은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급감 조정, 이틀 조정받고 상승, 그리고 하루 조정받고 또 상승, 뭐 이렇게 또 조정받고 또 상승, 뭐 이런 식의 흐름들 굉장히 좀 흐름 자체가 되게 정직하다. 그래서 종목이 되게 좋다. 움직임이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은 뭐 요정도 뉴스 재료 테마가 형성이 되어져서 시장에 한번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고, 어제 너무 저도 공략을 할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오늘 약간 이렇게 캔들 하나만 딱 형성되면은 종가 베팅 물량도 한번 실어볼 만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캡 살짝 띄우고 슈팅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아, 계속 그냥 흐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가다가 또 한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뽑아낼 수 있고, 재료도 좋고, SF의 반도체는 저도 계속해서 타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11선 이렇게 올라오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 잡고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고, SF의 반도체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좋아 보였던 게 캠트로닉스도 참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박스권으로 흘러가다가 오늘 머리를 딱 들면서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 3만원 완전히 뚫어졌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이제 좀 레벨업 시키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얘도 이제 애플 자율주행차 관련 주죠.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을 뭐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나인테크도 좀 비슷한 개념으로 이 6만원, 6만원이 아니라 6,100원 정도의 이 가격대, 요 정도 가격, 6,200원? 이 가격대를 뚫어내는 모습이 한번 연출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상장 관련 테마가 별로 그렇게 형성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한철이 지났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물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제 카카오뱅크 IPO 관련주들이 살짝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들도 막 핫하다가 한번 죽으면 엮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SK 바이오팜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쭉 갔다가 빅히트에서 약간 좀 마무리되고 완전히 그 IPO 테마가 한풀 꺾여버렸죠. 제일 마지막이 제 기억으로는 크래프톤 정도이지 않았나 싶어요. 크래프톤 뭐 IPO까지 한번 쭉 쏘고 이제 그 테마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되면은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참 죽었다가 조정 받을 만큼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누군가 또 딱 띄우면 그때부터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일단 카카오뱅크 IPO 관련주들 테마가 오늘 살짝 움직이는 느낌. 근데 조금 그 차트의 자리가 조금 좀 애매하네요. 넷마블은 좀 너무 무거워서 그렇고 대장은 S24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나 정도 더 뽑아서 흐름을 살려놓으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 정도 들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올해 가장 대어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쪽은 이제 줄이어 상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좀 봤는데 넵튠이 수상합니다. 이거 뽑아놓고 이렇게 지금 박스권 수상해요. 이렇게 오늘 거래량도 좀 터졌고, 수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도 얘네들도 지금 조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마주랑 좀 코스닥 종목들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좀 하나의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코스피가 혹시 이제 여기서 또 조정을 마무리 짓고 연말 연초에 보여줬던 이 퍼포먼스를 만약에라도 다시 한번 뭐 3,300을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혹은 뚫어내면서 시장에 과열을 가져왔을 때, 이번에는 어떤 코스피 종목이 이 시장을 한번 이끌어 갈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고, 삼성전자가 또 땡겨줄까? 네, 오늘 솔루엠이라고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 구간 안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까에 대한 어떤 그냥 뭐 좀 의문점도 좀 있고, 그러면 어떤 애들이 코스피를 올려줄까 계속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른 애들 정말 막 폭등하고 오를 때 SK 하이닉스가 좀 비교적
너무 조금 덜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만약에 어떤 그 코스피 분위기가 갑자기 뭔가 좀 달궈지면서 다시 과열권으로 들어가는데 하이닉스가 14만 원을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얘도 한번 미친 슈팅 막 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에서 나왔었던 막 몇십 프로씩 하는 그런 미친 슈팅 한번 SK 하이닉스라고 해서 기대 못할 일 한번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일단 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